안녕하세요. 세무사 이도식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손주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은 게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결혼할 때 집 얻는데 쓰라고, 손주가 대학 갈 때 학비에 보태라고 쌈짓돈을 꺼내 넉넉히 챙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건넨 돈이 어느 날 갑자기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까요? 실제로 아들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보내줬다가 2천만 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게 된 분의 안타까운 사연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허무하게 세금으로 내야 했던 그분의 심정은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국세청은 가족 간의 돈 거래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무심코 돈을 보냈다가 세무조사라는 날벼락을 맞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고 억울한 세금을 내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세금 걱정 없이 마음 편히 가족을 도울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도 세무조사를 받는 진짜 이유를 속 시원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안전하게 가족에게 돈을 보내는 5가지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리는 내용은 세무사들도 잘 알려주지 않는 절세의 핵심이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집중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가족끼리 좋게 주고받은 돈이 이렇게 골치 아픈 세금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세상 참 팍팍해졌다 싶어서 서운한 마음도 드실 것입니다. 저도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 세금 걷는 법도 옛날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먼저 아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국세청이 이제 우리 통장을 송금 보듯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금융정보분석원 FIU라는 곳이랑 국세청이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통장을 다 뒤져봐야 알 수 있었던 것을 이젠 컴퓨터가 알아서 착착 국세청에 보고를 합니다. 특히 하루에 1,000만 원 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국세청 레이더에 딱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국세청에 PCI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집 가계부를 훤히 들여다보는 똑똑한 AI 비서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번 돈, 쓴 돈, 그리고 늘어난 재산을 싹 다 비교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에 3천만 원 번다고 신고한 사람이 카드를 4천만 원이나 긁고 통장에는 2천만 원이 더 쌓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 똑똑한 컴퓨터가 바로 3천만 원 번 사람이 어떻게 6천만 원어치를 썼지? 하고 빨간불을 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차액 3천만 원이 어디서 났는지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자녀 통장에 큰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미 국세청 컴퓨터에는 다 기록되고 분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운 나빠서 걸리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언젠가는 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에이 설마 싶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몇 가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 결혼 자금 보태주셨다가 세금 폭탄 맞은 김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평생 시장에서 땀 흘려 장사하신 분인데 하나뿐인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전셋집이라도 번듯하게 얻어주려고 2억 원을 통장으로 턱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한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는 거로 알긴 아셨는데 그게 딱 한 번이 아니라 10년치를 다 합친 금액인 줄은 꿈에도 모르셨던 것입니다. 결국 2억 원에서 5천만 원 빼고 남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무려 2천만 원 가까이 내게 되셨습니다. 거기다 신고도 제때 안 했다고 가산세까지 붙어서 돈은 더 불어났습니다.
아들 새 출발 응원하려던 마음이 졸지에 세금 안 낸 사람이란 오명을 쓰고 무거운 짐이 되어 버렸으니 그 마음이 오죽하셨겠습니까?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손주 학비 때문에 혼쭐 나신 박 여사님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는 손주가 너무 기특해서 몇 년 동안 학비랑 생활비 하라고 총 8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육비는 세금 없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세무서에서 떡하니 연락이 온 것입니다. 알고 보니 손주가 그 돈을 받아서 바로 학비로 쓴 게 아니라 일부는 자기 통장에 예금으로 넣어두고 주식 투자도 했던 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교육비나 생활비는 받자마자 바로 그 용도에 맞게 써야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돈을 받아서 모아두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하면 그건 그냥 용돈이나 재산을 물려준 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박 여사님은 손주 공제 금액 2천만 원을 뺀 6천만 원에 대해 고스란히 증여세를 내셔야 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이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억울한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갚을게 하는 딸 말만 믿었다가 큰 코 다치신 이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딸이 식당을 차리고 싶다 길래 1억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쓰자, 이자 내라 그런 말을 쉽게 꺼내겠습니까? 가족끼리 정이 있는데 멋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딸 식당이 좀 잘 되니까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이 선생님은 빌려준 돈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국세청에서는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이자 한 푼 받은 기록도 없으니 이건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족 간의 믿음은 차가운 법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선생님도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다 내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가족인데 뭐 어때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때로는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세청은 대체 어떤 돈의 흐름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까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위험한 송금 패턴 4가지 제가 콕콕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제 한도를 훌쩍 넘는 큰 돈을 한 방에 보내는 것. 이건 정말 나 좀 조사해 주십시오 하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인 자녀한테 5천만 원, 미성년 자녀한테 2천만 원 넘는 돈을 아무 대책 없이 보내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둘째, 여러 번에 걸쳐 잘게 쪼개서 보내는 것. 한 번에 보내면 걸릴까봐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 정도 푼돈은 괜찮겠지 싶지만 국세청 컴퓨터는 코끼리 같아서 절대 잊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10년 동안 오고 간 돈을 묵묵히 다 더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5년만 보내도 벌써 6천만 원이라 공제 한도를 훌쩍 넘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돈이 오고 간 기록은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집이나 상가 같은 부동산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것. 자녀가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갑자기 수억 원짜리 집을 샀다면 그럼 국세청은 거의 100% 자금 출처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때 부모님한테 돈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빼도 박도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 다른 가족을 거쳐서 돈을 보내는 것. 아들한테 바로 주면 걸릴까봐 며느리한테 먼저 보냈다가 아들한테 가게 하거나 다른 자식한테 보내서 조카한테 가게 하는 식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추적 시스템은 이런 복잡한 경로까지 샅샅이 다 찾아냅니다. 결국 누구를 거쳤든 최종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따지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듣고 보니 덜컥 겁부터 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다 있습니다. 세금 한 푼 안 내고도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꿀팁 5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기본은 증여재산 공제를 10년 단위로 계획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는 10년에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 그리고 부부 사이에는 무려 6억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가 20살 됐을 때 5천만 원 딱 주고 신고하고 10년 지나서 30살 됐을 때 또 5천만 원을 주면 총 1억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살 때 2천만 원, 20살 성인 됐을 때 5천만 원, 이렇게 챙겨주면 총 9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는 게 최고의 절세 비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말로만 빌려주는 건 아무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꼭 법적인 효력이 있는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누가 누구한테 얼마를, 이자는 얼마로 해서 언제까지 갚을 건지 똑 부러지게 적어야 합니다. 이자는 세법에서 정한 연 4.6%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로 매달 이자를 주고받은 은행 기록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서류보다 실제 돈이 오고 간 기록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꼬박꼬박 이자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갚으면 이건 빌리고 갚은 거지 준 게 아니니까 세금 낼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활비나 교육비, 병원비 같은 걸 직접 결제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주한테 생활비 하라고 학비 내라고 현금으로 턱 주는 대신에 부모님 카드로 직접 마트에서 장을 봐주거나 학원비를 내주거나 병원비를 결제해 주는 것입니다. 손주 피아노 학원비를 학원으로 바로 보내주고 며느리 병원비를 병원에 직접 내주는 식입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곳에 직접 쓴 돈은 웬만큼 큰 금액이 아니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자녀 신용카드 값을 대신 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은 현금을 통장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직접 돈을 쓰고 영수증을 남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근에 새로 생긴 아주 쓸만한 제도인데 바로 혼인출산증여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원래 있던 5천만 원 공제에다가 1억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는 자녀 한 명한테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세금 한 푼 없이 팍팍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쪽에서 3억, 신부 쪽에서 3억을 받으면 총 6억이라는 큰돈을 세금 걱정 없이 결혼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결혼식 전후 2년, 총 4년 안에 받은 돈에 해당되니까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오히려 돈을 줄 때마다 미리미리 신고하는 역발상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한테 2천만 원을 줬다면 세금 낼 건 없지만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가게에서 물건 사고 영수증을 받아두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째,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이 돈은 그때 준 겁니다 하고 기록이 남으니까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힐 때 아주 유리합니다. 둘째, 돈 준 날짜가 명확해지니까 10년 공제 기간 계산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나중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실수하는 걸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되는 셈입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 눈앞이 캄캄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절대 당황해서 불쑥 세무서에 전화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한 말이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일단 심호흡 한번 하시고 내용을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바로 실력 있는 세무 전문가를 찾아가십시오. 이럴 때 쓰라고 전문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무사는 국세청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한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아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무사가 알려주는 대로 돈의 성격을 증명할 자료들, 예를 들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같은 걸 차분하게 준비해서 내면 됩니다. 실제로 제 지인 한 분은 아들한테 빌려준 돈 때문에 조사를 받았는데 미리 써둔 차용증이랑 매달 이자 받은 통장 기록을 딱 제출해서 증여가 아니란 걸 증명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세무조사도 무서울 게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급 보너스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세무사들도 잘 안 알려주는 비밀인데 바로 부부 사이의 증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걸 잘만 써먹으면 나중에 부동산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이름으로 아주 예전에 1억 원에 사둔 상가가 지금 시세가 7억 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바로 팔면 양도차익 6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꽤 많이 내야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내한테 이 상가를 먼저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7억 원짜리 상가에 대해서 1천만 원 정도의 증여세만 내면 됩니다. 여기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아내가 증여받은 시점에 시세인 7억 원이 이 상가의 새로운 구입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이 상가를 5년 뒤에 7억 5천만 원에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 차익은 6억 5천만 원이 아니라 고작 5천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야 할 양도세가 거의 없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받고 5년 안에 팔면 원래 남편이 샀던 가격으로 계산되므로 꼭 5년은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게 핵심입니다. 이처럼 배우자 증여는 잘만 활용하면 몇천, 몇억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최고의 절세 비법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처음엔 그냥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일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그 마음이 그대로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사실보다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근거를 남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10에서 2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정이라고 넘어갔던 일이 이제는 세법 위반이 되고 몇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걸 피하는 방법을 이미 다 배우셨습니다. 무작정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메모 하나, 차용증 한 장, 송금 방식 하나만 바꾸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정보는 들은 걸로 끝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메모를 남기고 서류를 정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노력과 재산이 세금으로 사라지지 않고 진짜 원하는 가족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여러분만 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모르고 돈을 보내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자식한테 해준 것뿐인데 나중에 세무조사로 고통받는 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 영상을 주변 부모님들, 형제자매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더 강력한 절세 꿀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필수품 스마트폰에 대한 아주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핸드폰이 갑자기 느려져서 답답하셨던 적 많으시죠? 다음 영상에서는 단 5초만 따라하면 새 폰처럼 빨라지는 놀라운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